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브로드콤인데, 브로드콤 또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브로드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최대 45%까지 폭락을 했다가 현재 손실률을 32%까지 줄인 상황인데, 이거 미국 증시 중에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나스닥 지수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를 다 추종을 하죠.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면 거의 커플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 지수를 확인을 하고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 분석 영상을 보시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 브로드콤 외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고, 현재 설명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이 많이 들어간 분석 영상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이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느냐? 자, 시장에선 채널이라고 그러죠. 뭐 상승 채널도 있고 하락 채널도 있겠죠. 상승 채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이 채널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죠. 또한 이 채널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신뢰도는 더 강해요. 시장에서 하락하던 주가가 지지를 받게 되면 상단 저항라인까지 끌어올리고, 저항라인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하단 지지라인까지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상승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은 있어요. 조정 파동은 있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있다라는 거죠.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나가고 나서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뭐 구독자 수가 많이 없긴 해요. 구독자 수가 많이 없고, 예전에 올린 뭐 불과 3개월 4개월 전에 계속 주구장창 올리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올린 동영상만 하더라도 썸네일이 다 똑같아요. 파월 사진 걸어놓고 증시 폭락하니까 폭락장을 대비하시라고. 실질적으로 시드를 진입한 영상도 많으니까 한번 구독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나스닥이 왜 폭락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쇼크를 받고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나왔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나스닥이 왜 폭락을 했느냐? 물론 지금 조정 파동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때가 코로나 쇼크예요. 이때가 코로나 쇼크인데 지금 얼마 안 빠져 보이죠. 코로나 쇼크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에서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에는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기간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미증시인 나스닥이 32%가량 빠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죠. 저점이 한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때는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 상단에서 장대 음봉이 터졌죠. 그래서 저는 이때 얘 조정이 시작되겠구나. 왜냐하면 저항 라인도 강했는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12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 두 달간을 박스권을 이뤘을 때 이때 제가 주구장창 영상 올렸거든요. 지금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저항 라인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지만 지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폭락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이때 시드도 상당히 많이 진입한 영상도 있고 분석 영상도 수십 개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질 것 같다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단지 아쉬웠던 거는 구독자 수가 많이 없어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고, 그로 인해서 대응을 하신 분들은 극히 극소수라는 거죠. 현재
트럼프의 인지도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약해졌어요. 어떻게 양치기 소년이죠. 뭐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가 내린다고 했다가 조정을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전임 대통령 때는 중국 시진핑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으로 상당히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혔고,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의 말을 시진핑이 고분고분 거의 들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죠. 중국 시진핑이. 또한 지금 뭐 미국 국채 채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카더라 통신도 있어요. 해서 당분간은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조정이 불가피하다. 올라가면 다 저항 라인이 실질적으로. 뭐 차트를 조금만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이 다 저항 라인이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밀어 올리려고 했지만 지금 저항 라인에 걸렸다라는 거죠. 올라가도 또 저항 라인이에요. 올라가도 저항 라인이고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저항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쇼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채널 안에 있어요. 조정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승 채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에도 조정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정은 있는데 확실히 추가적인 강상승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움받기를 받고 확실히 지지 라인을 다지고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현재 설명드렸다시피 위로 저항 라인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위로 해서 단기 반등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 추세선 하단까지. 현재가에서 추세 하단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무조건 저점 깨고 내려가요.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나스닥이 폭락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가요. 왜냐, 나스닥을 움직이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함 전체적으로 조합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브로드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브로드콤 또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내가 브로드콤에 몰려있다. 뭐 200, 뭐 최대 꼭지 잡으신 분은 200불에 잡으신 분도 있고 230불에 잡으신 분도 있고 뭐 200불, 뭐 180불 다 손실이겠죠. 고점 대비 다 손실인데, 내가 만약 브로드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진짜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이에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했고 위로 올라가도 계속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 라인. 이런 전고점과 전년고점 다 저항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브로드콤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물량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량을 좀 줄여요. 뭐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반 정도는 줄이는 게 좋죠. 5개 정도. 50%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죠. 이미 저항 라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뭐 늦게 보신 분들은 뭐 여기서 뭐 170불에 한 주 이런 식으로 10% 반등하면 10% 해갖고 한 50% 정도 물량을 줄이고 50% 정도 물량을 줄이고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추세선 하단까지 밀리게 되면 브로드콤 또한 저점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희망회를 돌리면 안 되죠. 나스닥이 추가적인 폭락을 한다면 브로드콤 또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가 뭔데 이제 주식을 팔으냐 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내가 브로드콤 주주로서 현재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게 돈이 자금에 있어서 무한적인 물타기랑 전략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는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느냐 무한 물타기를 하느냐는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 5를 정리를 했어요. 100% 중에 50%를 정리를 했다. 그리고 만약 브로드콤이 추가적으로 쇼크를 받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현재 뭐 다 알겠죠. 아마
이쪽 라인도 지지 라인이긴 한데 여기 횡성으로 움직이는 뭐 전저점 라인이죠. 이미 전저점 라인이긴 한데 이미 떨어지게 되면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지지 라인인 경고했던 지지 라인이죠. 116불 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견고한 지지 라인이죠. 왜? 1차 고점이 나오고 고점을 돌파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다가 브로드컴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죠.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지지를 하고 매수 반발력이 상당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120불 라인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나는 그냥 버틸 거야 하면은 이 100% 물량 쇼크를 최대 200불 라인에서 보게 되면 이 쇼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42%의 쇼크를 그대로 받는 거죠. 100% 물량을 잡고 42%의 쇼크를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여기 저항 라인이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브로드컴도 좀 조정이 들어오겠다 해서 전략적으로 50%의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10주라고 칠게요. 그냥 100주라고 칠게요. 100주 중에 50%를 손절을 했죠. 부분 손절을 하게 되면 근데 다행히도 전략적으로 대기를 하니까 120불 라인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0주를 갖고 있어요. 이 100주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 이 100주에 대한 추가 자금은 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치면은 100% 쇼크를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물량이 100주밖에 못 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50% 물량을 정리해서 50%의 시드가 남겨져 있었다. 그럼 여기서 50%의 시드를 갖다가 밀어 넣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50주를 팔았지만 여기서 뭐 75주에서 100주까지 할 수 있겠죠. 기존 50주 물량을 잡고 그러면 본인의 매수 평단은 현저히 떨어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자꾸 쇼크를 그대로 맞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같이 만약 200불 라인에서 같이 똑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200불 라인에 똑같이 시작을 했고 여기서 반등했을 때 한 명은 홀딩하고 한 명은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쇼크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대로 200불 라인이 평단인데 이 사람은 중간에 정리를 했고 추가적인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나고 매수 평단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나스닥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 브로드컴 또한 중요했던 지지 라인에서 매수 반발력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위에까지 못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전고점 이 지지 라인에서 뭐 반발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뭐 쭉 올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 횡저항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하락 N자로 빠질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 N자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물론 지금 손절이 마음 아프긴 하겠지만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물론 시드가 무한정이신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돼요. 하락 N자 나스닥을 추종을 해서 하락 N자 현재 단기 트럼프가 뭐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하락 N자로 빠질 거를 시나리오를 짜서 이런 식으로 이 지지라인에서 50% 정리 물량을 실게 되면 물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매수 평단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구간이 나스닥이 반발력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치고 올라간다면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단기적으로 단기 매수 반발력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현재의 손실이 수익으로 얼마든지 돌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락장에도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무지하게 그냥 잡고 버티느냐 아니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리고 미 증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또한 시가총액이 또 높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 폭락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수를 따라서 추종했던 상승, 최근까지 상승을 추종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스닥이 폭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커플링은 상승 못해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어요. 또한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있죠. 이런 테마주들은 하락장에서, 특히 하락장에서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또한 기본적 분석 및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타당하다, 올라가는 이유가 타당하다 라는 명분까지 더해지면 주가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왜? 다 급락장인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저런 기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종목이 갑자기 막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에 눈에 띄겠죠. 저 종목이 뭔지 올라가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겠죠. 왜 올라가는지. 근데 분석을 했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타당해. 타당하다면 시드가 폭발적으로 들어와요.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팔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죠. 왜냐면 하락장인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예요. 뭐 에그플레이션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그플레이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로 인한 기후변화, 이 농산물이 기후에 상당히 민감하죠. 기후에 따라서 수확량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로 인한 기후 변화로 작황 감소 시 에그플레이션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2006년, 7년에서 8년도 이 당시 에그플레이션이 한번 터졌어요. 또한 그때 당시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 이 듣보잡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듣보잡 기업 아니에요. 비료 이쪽으로 비료 이쪽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몇 조 정도 되죠.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에그플레이션 당시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물론 에그플레이션 당시에 미국 기업 중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기업이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거죠. 모자이크 컴퍼니고,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보다 지금 기후가 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조정 파동도 상당히 길었죠. 조정 파동 또한 상당히 길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 재료죠.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화가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공급이 불안하게 되면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폭발력으로 빠꾸 없이 올라가죠. 이게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같은 경우 잘 안 움직이는데, 일단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꾸 없어요. 그냥 올라가죠. 밀고 올라가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에그플레이션 작황이 감소가 되면. 근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이 기술적 분석 중에서 역헤드 앤 숄더라고 있어요. 한 번에 저점이 나오고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이런 파동으로 좌측에 첫 번째 저점 지지라인을 해주면 이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틀죠. 시장에서 대표적인 상승 채널과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 있겠죠. 근데 이런 파동, 뭐 채널 같은 경우 채널을 잡는 것보다 이런 역헤드 파동을 잡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형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역헤드 앤 숄더예요. 오른쪽 조정이 되게 길었어요. 길고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이에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은 채널하고 틀리게 변형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기가 까다로워요. 실질적으로. 또한 한 달짜리 역헤드보다 1년짜리 역헤드가 강하고, 1년짜리 역헤드보다 5년짜리 역헤드가 강하고, 대신 타기 시작하게 되면
한 달짜리는 뭐 2주 가다가 풀릴 수 있는데 한 달짜리는 1년짜리는 뭐 3, 4개월도 가고 5년짜리는 뭐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모자이크 컴퍼니 위치가 어디 있느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역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지지를 받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가 27불이니까 아직 한 23불까지 떨어졌다가 한 4불 정도 올라가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2006년부터 차트예요. 2006년부터 차트고 현재 기본적 분석, 언제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감소될 수 있는 기본적 재료도 있는데 현재 주가도 저점에 깨져 저점 구간에 있고 파동 자체도 시장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역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지지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당분간 추세가 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최소 어디까지? 최소 전고점에 전전고점까지는 진짜 무난하게 갈 거라 봐요.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멀어 보이지만 이 구간이죠. 현재 파동으로 밀고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내지 전전고점은 충분히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한 300% 정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어차피 제 생각이에요. 지금 어차피 물려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파동 떨어지는 것까지는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드가 어느 정도 여기서 확보한 시드가 있겠죠. 여기서 밑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고 여기서 5주를 팔았으면 밑에서는 뭐 10주 15주를 일반적으로 기다리면 사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5주 자금을 뭐 이런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운이 좋게 올라갔어요. 5개를 브로드컴 5개를 판 거를 진입을 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시드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아다리가 맞아갖고 4대가 맞아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청산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타게 된다면 뭐 30주 50주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평단이 여기서 사게 되면은 거의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사고 여기서 부분 손절을 했지만 여기서 30주에서 50주까지 태울 수 있으면 본인의 평단은 거의 조그만 반등에도 바로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단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물량은 그만큼 늘어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시간이 지금 23분 정도의 동영상인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면 현재가 위기지만 이런 위기장에서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락장이라고 기도 매매로 올라가길 기도하면서 무지하게 버티느냐 아니면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 자 전략적으로 흐름을 보고 손절 줄 건 주고 올라갈 것 같은 거는 뭐 스위칭을 해서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이 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물론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모자이크 컴퍼니 미국 에그플레이션 대장주죠. 이 모자이크 컴퍼니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주식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미국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더보기란에 국내 주식 중에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모자이크 컴퍼니랑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공개해 놨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일단 처음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한 2번도 보시고 어차피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돈이 걸려 있고 대응만 잘한다면 현재의 손실을 반대로 본전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도 얼마든지 폭발적인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전략만 잘 짠다면. 하지만 무지하게 버티게 되면 손실은 손실대로 얻어맞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얻어맞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다른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설명 맥락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빠진 부분이 테슬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테슬라 분석 영상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마이크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현재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긴 하겠지만 너무나 좋지 않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서 현재의 손실을 수익으로 이게 한번 전략적으로 다 수익으로 돌아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위기장이 왔을 때 얼마든지 왜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위기장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고 브로드컴 또한 마찬가지.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스닥을 추종을 한다.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서 이미 나왔죠.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반대로 밑으로 밀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반발력이 최소 50% 반발력은 폭락대의 50% 반발력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한 반발력을 타고 50% 이상의 반발력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폭락장 대비 50% 이상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근데 대응을 잘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받고 근데 여기서 더 시드를 늘려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물량을 늘렸다 라고 하면 조금만 반등해도 바로 수익권으로 돌아서요. 조금만 반등해도 왜냐면 평단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니까 밑으로 조금만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수익으로 바로 돌아나갈 수 있죠. 수익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잘들 대응하셔서 일단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